좀 이력은 화려한 편인데 배지는 또 안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러는데 혹시 두 분은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에피소드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부터 이제 민주당을 출입해서 그때는 이미 이 양정철 전 원장은 완전 올드맨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어떤 인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다거나 제가 이렇게 대면을 한 경험은 없는데 다만 의원들이랑 밥자리랄지 이런 데서 이름이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상에는 여전히 좀 친한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구나. 특히 이제 노상원 그 체포 명단에 그 비상계엄 당시에 포함이 됐을 때 되게 뜬금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 네. 명단 보고. 근데 예. 그때 이제 친한 의원들이랑 모여서 술을 먹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그 양 전 원장이 내심 뿌듯해하기도 하고 되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여전히 뭐 일부 의원들과는 친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홍 기자는 뭐 좀 들은 것이나 저는 이번에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노무현 정부 그때 청와대 있으면서 이제 언론 담당 비서관 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니까 뭐 거의 조중동하고 매일 싸웠던데요, 보니까. 경향신문하고도 싸웠어요. 네, 경향신문하고 싸운 것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당시에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시에 신문들이 그 노라고 한자만 써가지고 따옴표 치고 이렇게 인용을 네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왜 성만 쓰냐?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용을 해달라라고 이거 가지고 거의 임기 내내 싸웁니다. 예, 그래서 뭐 양 전 원장이 그 당시에 비서관으로서 이름과 직책을 돌려달라 이런 말을 하고 당시에 뭐 조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조선 동아는 특정 정당의 당보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조폭이다. 이게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차라리 백지로 신문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설화가 잦았고 그리고 뭐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저희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뭐 하이에나 행태로는 정론지가 못 된다. 뭐 약간 이런 말을 해가지고 뭐 보니까 그 당시에 경향신문도 굉장히 부글부글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치부에 있어서 저도 양정철 하면 새누리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양 전 원장 하면 생각나는 건 이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굉장히 격앙을 해가지고 선배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긴 반론문을 써가지고 지면에 거의 한 명 가까이 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굉장히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계시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노 전 대통령 시대를 앞서간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뭐 대연정이고 뭐 근데 한미 FTA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좀 사실은 왜 지지층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없었죠. 예 그래서 참모들은 더 싸움닭이 돼서 여당 의원들하고도 싸우고 심지어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하고도 좀 부딪히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 전 원장 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양 전 원장이 이제 노 전 대통령 옆에서도 굉장히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주목이 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것으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의 남자 이런 얘기도 하고 2016년도쯤인 것 같은데 그 함께 히말라야 등반을 갔던 그 사진도 되게 막 돌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친했는지 그런데 또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뭐 잊혀질 권리를 달라 하면서 잠시 이제 떠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모습들을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인연을 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이럴 때는 사실 그렇게 오히려 접점이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그 이후에 이제 문 전 대통령과 양 전 원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변에서는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을 때 이제 그 양 전 원장이 재단 사무처장 이렇게 맡아서 문 전 대통령 보좌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이 2011년에 자서전 운명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정치 대비의 신호탄인데 이제 그때 운명의 지피를 도운 것도 이제 양 전 원장이다.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아까 뭐 히말라야 여행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여행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번 더 여행이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번 대선을 지지 않았습니까? 해했죠. 네, 한번 패배했잖아요. 아쉽게 패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트레킹을 떠나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양 전 원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 전 원장이 제안을 했대요. 뉴질랜드를 가자.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가자는 건 그 컨셉은 힐링입니다. 힐링. 그때는 힐링이었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2017년에 대선이 끝나고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이제 히말라야를 갔거든요. 이것은 약간 좀 이것도 이제 양전 원장이 기획해서 제안했다고 하는데 심기일전한 뭐 그런 거였나. 트레킹에서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이제 방문한 게 그때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부탄이라는 국가를 방문합니다. 그 이제 행복한 부탄, 나라. 네, 행복한 나라. 맞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던지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양전 원장이 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이제 히말라야와 부탄을 탐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전 원장이 굉장히 뭔가 아이디어도 잘 내고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 당시 그때 제가 이제 부장이었는데 정치부장이었는데 잠깐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부를 떠나긴 했는데요. 그때 좀 양전 원장이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뭐 좀 그런 건 들으시는 거 있으세요? 의원들 사이에서? 사실 너무 옛날 얘기라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평이 되게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도 뭐 그 뭐랄까 정치는 무대 위에 서는 사람보다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약간 전략가 혹은 아니면 어떤 그 정치인을 만드는 사람의 포지션을 강조했다고 하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나 뭐 민주당 쪽 인사들의 반응이 완전 나뉘는 게 권력욕이 없다기보다는 약간 영향력 행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평이랑 되게 네. 적합한 얘기 같아요. 네. 제가 들은 얘기들하고 네. 많이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대신 책임은 안 지고 영향력만 행사하려는 한다라고 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분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그런 양분된 의견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때 들은 얘기는 이분이 이제 민주연구원장이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당시 국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인가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의장을 방문한다고 자기가 민주연구원장이 국회의장을 방문한다고 사진기자인지 공식 일정처럼 해서 대동하고 왔었나 봐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라면 이제 국가의전서의 2위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연배도 한참 어리고 그래서 좀 의장실에서 당황해하고 의장도 좀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그쪽에서 들은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이건 완전히 공론화된 뉴스인데 본인이 오고 나서 한 2주인가 됐을 텐데 이제 다시 그 2019년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그 양전 원장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당시 국정원장이 서훈 원장입니다. 근데 둘이 이제 그리고 한 사람 더 끼어 있었을 거예요. 셋이서 비공개로 만난 게 더 팩트라는 언론에 찍혀서 맞아요. 사진도 찍혀서 네. 그때 이게 좀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뭐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지만 일단 양전 원장이 복귀한 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던 시점이고 그 국정원장이란 자리가 총리 아니면 사실 총리조차도 잘 안 만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야 역시 그 양정철은 실세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자기의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뭐 숨기거나 낮추기보다는 좀 과시하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 사진을 흘린 거잖아. 누가 흘리지 않았으면 이거 일정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적이 좀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양전 원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인연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2017년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가라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이 양전 원장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고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과 양전 원장이 같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내가 왜 비문이냐 막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두 분이 이제 무슨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그런 행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둘 사이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현재 양전 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뭐 21년 20대 대선까지는 양전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외곽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좀 그 이후에 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이런 좀 그 당내의 어떤 격변을 겪었었잖아요. 그 시기에 좀 교류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한 인사는 전하더라고요. 아, 그 새로운 포인트인데 아마 지금 추정컨대 당시 이제 체포동의안때 친문들이 이제 돌아서서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관측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전 원장은 어쨌든 친문 사람이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양정철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왜 잊혀진 인물이 됐나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윤석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정철이라는 이름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아예 금기어처럼 민주당에서 됐었는데 이유는 다 그 하나입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이제 추천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이거 팩트니까 그 윤석열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에 자천돼 있을 때 윤석열을 찾아가서 2016년 총선에 나와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양 전 원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어쨌든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양 전 원장의 발목을 잡는 여권에서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좁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비화들이 나오면서 윤석열과 얽힌 비화들이 나오면서 이제 양 전 원장의 어떤 전략통 이라는 이미지도 사실 저는 상당히 기스가 났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하루 얘기하겠지만 뭐 김어준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근데 뭐 사실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데 김어준 씨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된 적?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사례를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좋은 영향을 미친 사례는 사실 그렇게 기억나지 않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추천하고 또 총선에 나오라고 이제 꼬드기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양정철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의 어떤 선고안이 틀렸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윤석열의 행보로 이제 증명이 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양정철의 이제 전략통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약간 뭐 이유진 기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정치인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자신을 그렇게 위치시킨 어떤 계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신이 스스로 정치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뭐 총선에 나가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2012년에 총선에 나갔는데 중랑을에 서울 중랑을에 나갔는데 당시 지금은 이제 장관을 하고 있는 박홍근 장관한테 이제 패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경선에서 경선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보면은 박홍근 의원은 이제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 뭐 그리고 반값 등록금 운동을 좀 열심히 했다. 뭐 약간 요런 정도 이력인 정도만 있는 굉장히 정치 신인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신인한테 뭐 청와대 비서관까지 해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양 전 원장이 경선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치욕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그거는 들고요. 제가 보기에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캐릭터를 가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그 추정이 지금 이분이 드네요. 아마 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정치에 어울리지 않다. 나는 다만 뒤에서 지원하는 걸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굳히지 않았을까 이런 실제로 그렇게 생각도 떠오르는 들어요.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있기는 해요. 그 사람 비례 한 번만 했는데 자기는 지역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양 전 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 전 원장이 이렇게 금기어가 된 상황에서도 한번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4년 총선 때 윤석열이 괴멸적 패배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쇄신을 한 해 만에 하는데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이제 박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비서실장으로 양 전 원장이 이제 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나온 것 자체가 역시 윤석열하고 친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김건희 라임이 움직인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래서 여하튼 아무 얘기가 오가지 않은 건 아니지 않나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역시 친하구나 해서 괜히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양 전 원장이 어떤 그 앞날을 가로막고 정치적 입지를 좀 죽인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양 전 원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건물인 듯 건물 아니고 건물 같은 뭐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경선에서 패하고 이제 도전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유는 좀 없겠지만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좀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회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똑같이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박주현 구혜영 기자가 출연을 했는데 구혜영 기자 같은 경우는 그 양 전 원장하고 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봤는데 통화는 잘 안 되는데 사람들 얘기가 양 전 원장이 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정청래가 양 전 원장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일주일 사이에 무슨 소식이 들려온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어쨌든 이분은 그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인물 하면서 한 번은 걸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소식을 다뤄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저 한마디 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양정철이란 인물이 자꾸 이런 국면에서도 언급이 되고 정치권에서 나오는가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좀 취재를 해보면서 느낀 게 역설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그 친문 세력의 영향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양정철 이름이 거론돼 굉장히 된 좋은 것 포인트 같거든요. 같아요. 네. 사실 친문 세력이 여전히 강하고 어떤 구심점이 있다면 이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인물인
양정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전략가로 통했던 양정철이라는 인물을 계속 소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포인트라면 우리가 이제 얘기할 김어준이나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전략가나 이런 포인트는 아니다. 이런 식의 좀 네, 그 뭐, 예. 추정도 가능할 것 왜냐면 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플레이어로 본인들이 나서고 싶어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번에 이분은 이 이제 뒤에서 설계자 네. 이런 느낌이네요. 양정철이란 인물을 다루게 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 민주당 인사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역설적으로 친문의 세력이 정말 약해졌기 때문에 이 양정철이 끊임없이 소환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살짝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였고요.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